자, 인천 하천으로 이제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32개의 이제 하천, 큰 하천이 있는데 국가 하천이 2개가 있고 지방 하천이 30개가 있는데 그중에 16개가 강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약 한 130개 정도 있고요. 근데 그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을 갖다가 국정과제로 이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 4대강 재자연화, 그다음에 물관리 일원화, 물순환 체계 구축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 국정과제를 받아서 환경부 관련 정책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그리고 도시마천 생태복원, 그다음에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이것은 이제 5대강 주변 수변 생태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도시 생활 공간과 생태계 보전 복원, 생태계 서비스 증진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하천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 커리를 짜봤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유형 물관리와 시민 과학자 양성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 물관리 기본법이 시행이 됐고요. 이 물관리 기본법 제28조에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근거로 10년마다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8가지 조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이제 담아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7번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입니다.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 이걸 거버넌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하천에서 그동안 뭐 그 잘 못했던 게 사실은 물문화입니다. 옛날에는 하천 옆에서 이런 문화재를 하거나 그러면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고 행정에선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물 관련해서 문화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는 좀 해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시민과학이 뭐냐 그러면 시민과학, 그러니까 시민과학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사전적 의미로는 전문가와 대중, 학생과 성인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학.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집단 지성을 통해 과학적인 성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생태 탐사, 시민 모니터링 등 이미 우리가 현장에서 또한 거의 근 20여 년 이상을 해왔던 것들을 이제 시민과학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과연 유형 물관리 시대에 인천에서 하천 문화는 있는지, 그러니까 하천에 대한 시민의 탐구와 이해 확대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하천에서 시민과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의 계기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생활양식,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 하천 문화, 이게 하천과 연계된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다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시민과학,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시민과학, 시민이지만 전문성 교육을 통해서 과학자로서 활동과 역할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천 하천에서 하천 문화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인천의 지명입니다. 인천 한자로 어질 인자에 내천자를 씁니다. 좀 이상하죠? 바깥에 나가면 그러거든요. 인천에 하천이 어디 있다고 하천 살리기를 하냐고 저보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큰 강과 하천의 발달이 없음에도 인천에는 내천자를 이름에 붙입니다. 대개 이렇게 물숫자나 내천자를 붙이면 물이 많은 동네거나 큰 하천이 발달한 곳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인천의 땅 이름을 살펴보면 삼국시대에는 미추홀,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에서 한강 이남을 접수했던 시절에는 매소홀로 불립니다. 여기서 미추홀의 미나 매소홀의 매는 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홀은 성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추나 소는 그냥 그 조사 내지 사이소리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큰 강과 하천의 발달이 없는데 왜 물을 붙였을까? 그냥 유추해 보건데 인천이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물은 바다를 칭하였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화에 계신 선생님들은 한번 요거 기억이 나실 텐데요. 자, 하천의 역사와 문화. 옛날에 신경준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의 근본으로부터 만 갈래로 나뉘는 것은 산이지만 만 가지 갈래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지금 이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어딜 가나 소통하는데 이 물의 성질이 소통이 아닌가. 만 가지 갈래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그래서 하천은 바로 소통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인천 하천의 그런 물길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해안선을 보시면 자, 매립 면적이 198.44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내륙 지역의 32%, 영종도의 41%, 계양구 면적이 45.58 제곱킬로미터니까 거의 5배를 갖다가 인천은 매립을 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자, 갯벌 매립에 따른 인천 지도의 변화입니다. 해안선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이 과거의 인천의 해안선이고요.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매립을 통해서 인천 해안선이 확장이 돼 가지고 면적이 넓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섬들이 매립을 통해서 육지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굴포천입니다. 그 교육을 할 때 항상 우리나라 꼴찌하천으로서 겨울에 얼음이 얼었을 때 아이들이 썰매를 가지고 놀러 갔다가 얼음이 깨져서 피부병이 생겼는데 피부병이 없어지질 않아서 이 부평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렇게 오염된 하천으로 놔둘 바에는 차라리 복개를 해달라고 청원을 하실 정도로 오염되었던 하천인데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이 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천으로 그리고 생태계가 건강한 하천으로 한 발자국씩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굴포천은 판개라고 부르는데 그냥 판개울입니다. 그래서 발원지는 그 금마산 칠성약수터인데 지금의 인천 가족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칠성약수터에 지금도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과거의 굴포천의 모습인데요. 그 개울 연기가 흐르는 걸 보니까 빨래를 삶던지 아니면 뭔가를 드시려고 끓이던지 하는데 제 생각엔 빨래를 삶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래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고요. 자, 요거는 뭐 판개울, 직포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일직선으로 이제 개울을 만들었는데 요 다리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굴포천 상류에 미군 부대를 이제 그 공원화하기로 하면서 그 삼릉과 그 미쓰비시 사택이 아직도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요거는 굴포천의 그 하지류와 하류와 연결되어 있는 경인 아라뱃길의 모습입니다. 고려 충렬왕의 사냥터, 부평들의 젖줄, 황허의 명산지. 그래서 지금 그 계양역 있는데 건너편에 보면은 황허장터라고 있습니다. 황허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3.1 만세운동을 했던 그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의 고장이 인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경인아라뱃길 전 신입니다. 굴포천 방수로 시절, 굴포천 방수로 사업으로 시작된 경인아라뱃길. 원래 굴포천이 내륙 운하를 파려고 하다가 커다란 안반석에 막히면서 운하를 만들지 못해서 원통하다. 그래서 원통이 고개, 원태이 고개 아직도 남아있는 지명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서구에 있는 공춘천입니다. 이 계양선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일부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공간은 자연성을 회복을 했고 아직도 하수가 유입이 되거나 아직 정비가 덜 된 하천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거는 공촌천의 발원지인 계양산인데요. 그 계양산 직맹이 고개에는 너무나 유명한 임꺽정이 활동했던 무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최상품 벼루가 생산이 돼서 임금님한테 진상이 됐다고 하고요. 요 계곡물이 공천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인천이 그 바다화하다 보니까 저희가 갯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 경인 아라뱃길 전망대에 올라가시면 꼭대기층에 가시면 그 이렇게 인천의 섬들을 날이 좋을 때 볼 수 있는데요. 총 9개의 섬이 있고 그 이제 번호마다 섬이 있는데 1980년 1월에 정부에서 그때는 쌀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쌀 자립화 그리고 중동 건설
하려고 나갔던 건설 장비에 대한 무관세로 도입을 의도해서 여기 동아건설 그 측에서 여기에 매립을 하게 되고 간척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7년 동안 울도, 청라도, 일도, 장도, 거첨도, 안암도, 가서도 등 7개 섬을 연결을 해서 청라지구가 지금 조성이 됐고 지금의 청라국제도시입니다. 그래서 동아매립지에 당초에는 쌀을 생산하기로 해서 이렇게 매립을 했고 했었는데 지금은 청라국제도시로 이렇게 도시로 탈바꿈을 했고요. 그리고 공천천에 많이 날아오던 철새 도래지는 대신 그 국제도시와 함께 바꾸게 되죠. 그래서 사라져버린 그 철새 도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천입니다. 장수천의 발원지는 거마산이라고 하고요. 그 장수의 유래는 뭘까? 오래 사는 진짜 오래 사는 장수 노인들이 많아서 장수, 힘이 센 장수가 태어난다고 해서 장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장수천의 상류에는 마니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은행나무가 있고요. 장자골, 무내미골, 벌리골에서 부천과 연결되는 이제 그게 있는데 이게 문화재로 드디어 지정이 됐죠. 은행나무가. 요 마니골을 예를 살짝 드는 거는 다음 주제 마지막 강의인 또랑 살리기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저희가 본류하천에 대한 살리기 활동을 했다면 본류하천과의 실핏줄인 오히려 더 살려야 될 그 도랑 살리기를 저희가 인천에서도 요 마니골 도랑을 통해서 그 도랑 살리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 현장에서 그 도랑 살리기 활동을 좀 펼쳐야 될 텐데요. 그 장수천의 하류에는 소래 습지 생태공원, 소래 해양 생태공원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서창 또 택지 개발이 되면서 도시가 그 많은 부분 자연 공간까지 이렇게 오면서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을 꾀하려고 하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공존의 모습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소래 염전의 흔적이 남아있죠. 과거 1934년부터 1997년까지 소금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그 천일염 수출을 아주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그 기념품으로 방문객들이나 특별한 인천 행사 때 오시는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그 기념품 만드는 소금 양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그 염전의 기능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승기천입니다. 그 남동구와 연수구를 가로지르는 하천이고 인천의 대표적 도심 하천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발원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수봉산이다, 뭐 이제 승악산이다 유출은 되고 있지만 도시 개발 속에 하천의 발원지를 찾기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상류 말고 이제 그 중류 이하 로는 이렇게 자연하천 조성 사업이 돼서 그 옛날에 오염된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물풀이 자라고 그 많은 물고기 치어들이 자라나고 있고 옛날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하천 고수부지가 저렇게 하천에 다시 돌려줘서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유명한 그 소래 협계열차 이제 아실 텐데 영화로도 나오고 해서 아실 텐데요. 꼬마 열차 76cm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 수인선, 인천하고 수원을 연결했고 그 용인과 이천, 여주에서 생산된 쌀을 인천항으로 이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생산된 쌀을 그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협계열차가 되겠고요. 이게 승기천을 지금도 가로지르고 있고 수인선이 다시 개통이 되면서 일부 공간 이렇게 그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남동산업단지입니다. 사실은 이 남동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승기천의 물길이 완전 바뀌어서 그 인공하천으로 물길이 바뀔 수밖에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이 남동공단 맞은편에 있는 연수구는 남동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그 거주지 숙소로서 이제 개발이 됐는데 오히려 인천의 집값 상승을 그 리딩하는 그런 도시가 됐고 지금도 이제 송도 국제도시, 뭐 청라 국제도시, 영종 국제도시가 생기면서 그와 함께 이제 아울러서 연수구가 그 행정의 중심으로도 이제 있는 곳입니다.
요것은 이제 그 연수구에 있는 청량산에서 바라본 송도 갯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송도 국제 도시가 생기면서 다 매립이 돼서 볼 수 없는 그런 송도 갯벌이 되겠고요. 요거는 인제 그 하천은 아니고 국어라고 부르죠. 인제 동구의 수문통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연안부두에서 이렇게 그 하역 작업도 하시고 인제 그런 개항의 역사가 중구라면, 그 중구에는 일본인들이나 청나라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거기에서 노동을 하던 우리나라 조선인 노동자들이 그 살았던 곳이 바로 동구입니다. 실질적인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 동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요게 화도진도에서 보이는 수문통의 물길 모습입니다. 갯골이 살아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복개하기 전에 수문통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복개하기 전의 모습인데, 이걸 보면서 동구의 세느강이라고 이렇게 또 그 낭만적인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하십니다. 자, 이랬던 곳이 지금은 이렇게 그 동국제강 앞으로 기역자 형태로 옛날 수문통의 기억이 어 그 복개가 돼서 지금도 그 맨홀 밑으로 그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맨홀을 열면 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언젠가는 여기도 열려서 이 물이 그 우리가 사람이 사는 도시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또 사람이, 저희 시민들이 그 수문통의 옛 모습을, 물길의 모습을 관찰하는 날이 올기를 기대합니다. 요것도 이제 수문통 복개, 그 3단계에 걸쳐서 복개가 이제 진행됐던 모습이고요. 8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요 밑에 모습은 현재 도로 모습이고, 그 밑에는 지금도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밑에 붓게된 모습이고요. 저희들이 그 수문통 물길 공감 투어, 뭐 수문통 선상 뭐 토론회 이런 식으로 배를 타고 그 연안부두에서 경인 아라뱃길까지 다니면서 인천의 해안선을 보면서 바다에서 인천을 바라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물길 복원에 대한 서로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이제 강화에 있는 여러 가지 하천들에 대한 역사라든가 문화를 같이 담아서 저희가 하천과 역사, 문화, 그리고 시민과학자분들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다음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